방해금지 모드 해놨으니까 이제 방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 뒤에 그 친구들이 오거든요. 애기들 영상통화 하는 거예요. 난 저기 안 볼 거니까. 아무튼 덥습니다. 날씨가 땀이 그늘은 시원하다고요. 근데 그늘이 시원하긴 한데 지금 여기가 그늘이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본가에서 빵 말고 뭐 했냐고요? 아, 뭐 먹었냐고? 갈비찜. 갈비찜이랑 엄마의 반찬 먹었습니다. 제일 맛있었어요. 먹었던 갈비찜 중에. 근데 빵을 너무 많이 만드셔가지고 냉장고 절반이 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통 컨셉 반말로 가자고? 그래. 나 반말은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 목걸이 어디서 샀냐고요? 말이 되나? 그 가격 저렴한 곳에서 데려왔습니다. 올해가 앞으로 4개월이면 끝나. 아, 반말하기로 했지. 그러게 4개월이면 끝나네. 벌써 9월달이니까 시어머니 빵집 어디서 하세요? 아직 빵집을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내가 봤을 땐 조만간 빵집을 하실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시원하네. 요즘 미라클모닝 어땠냐고요? 그냥 8시, 9시에 일어나기로 마음 먹었어요.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아침밥을 챙겨 먹습니다. 웬만하면 오리고기에 현미밥 조그만한 거, 현미밥 조그만한 걸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몸 푸는 운동, 그냥 스트레칭이나 뭐 자전거나 좀 탑니다. 그리고 1시에 또 이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2시에 먹고 운동을 출발합니다. 대부분 2시에 먹고 한 3시쯤? 3시쯤 가. 그리고 뭐 1시간에 3시간 반 운동하고 또 와서 씻고 또 5시부터 밥 먹을 준비하고 6시에 밥 먹고, 이게 요즘 계속 루틴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가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미라클 모닝을 매일매일 하는데 사실 이제 피곤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벌레다.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아침 밥을 안 먹고 점심에 약간 낮잠을 조금 한 30분에서 1시간 자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근데 딱 1시간 이상을 잘 수가 없더라고. 낮잠 자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낮잠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낮잠을 자는데 컨디션이 또 좋아. 밤에 또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가 맞아? 난 요즘 계속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 너무 계획적으로 사나? 이러고 있었는데 낮잠 자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회사에서 낮잠 자는 시간을 주는 회사가 있을까? 계획을 못 지키면 괴로워하는 게 제일하고. 아 그치, 계획은 누구나 세우지. 사실 피도 계획은 세워요. 피도 계획은 세우는데 사실 그 바뀌는 거에 스트레스 받기지 않을 뿐이지 계획이 아예 없진 않아요. 사실 나름 계획을 다 하면서 합니다. 계획을 안 세운다고? 안 세울 때도 있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아, 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 이 옆에서 축구하는 소리 굉장히 좋지 않나요? 포징 자세 보여달라고? 아 이제 그거 못할 것 같아. 이제 포징 자세는 안 될 것 같아. 땀이 이렇게 나네. 아, 근데 요즘에 얼굴이 계속 붓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밤에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얼굴이 부어서 건강에 이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건강검진 안 했어요. 건강검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얼굴이 보이나? 이렇게 할까? 왜 크록스에 자비치 뭐야? 없냐고? 저는 잘 안 답니다. 좀 그거를 옛날에 뭐 저도 많이 있었는데 잘 안 달게 되더라고. 그냥 잘 안 달게 되던데. 요즘 본 영화요? 본 영화는 없고 그 넷플릭스에 신인 가수 조정석이라는 컨텐츠가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 배우 조정석 선배님께서 이제 신인 가수로 데뷔하는 그 일대기를 담은 다큐 형식의 예능인데 좋아요. 재밌어요. 내 손으로 뭐가 떨어졌어. 뭔가 여름다운 거 했냐고요? 여름다운 거. 그때 뭐 장준이 형이랑 뭐 친구들이랑 뭐 같이 해가지고 그냥 놀러 간 거. 왜 이렇게 붓냐 얼굴이. 요즘 캐치볼 안 하냐고? 합니다. 이제 문태랑 제 친구랑 캐치볼 이제 합니다. 캐치볼 하는 맛이 또 있어요. 사실 그 얼굴을 보여주기가 이게 엄청 이제 또 좋은 컨디션은 아니어서 좀 더 나중에 얼굴을 보여줘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캠핑할까? 안 그래도 캠핑을 계획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딱 캠핑하기 좋은 날씨예요. 지금 습도가 없는 게 최고거든요. 좀 더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또 시원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조만간 또 추워질걸요. 갑자기 날씨가. 올 여름에 더워서 가을에 모기가 많을 거예요. 모기 많이 물리는데 나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뭘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안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먹을지 말지. 추석만 지나도 금방 가을이지. 그러게요.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네요. 다 다음 주였나? 연어 스테이크도 맛있죠. 그래도 밥은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요. 사실 좀 늦게 안 먹으려고 할 뿐이지. 수찬아 24일에 친구 만나는데 반팔 입으면 쌀쌀하려나? 반팔을 입으시고 겉옷을 하나 챙겨가세요. 요즘 저녁에는 조금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주로 요리해 먹어 아니면 시켜 먹어? 전 요즘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켜 먹고 싶은 음식들은 다 이제 고칼로리와 고나트륨들의 음식이어서.
어떤 것들 해먹냐, 해먹는다기보단 요즘에 그냥 그 오리고기, 밀키트 오리고기 그거랑 아니면은 양배추쌈 아직도 해먹고, 간장 계란밥 이런 거 그냥 해놓고. 저 요리 잘하냐고요? 저 요리 잘해요. 사실 최근에 그 멤버들이 인정해줬던 제 요리가 있거든요. 묵은지 김치찜. 묵은지 김치찜을 제가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난다고. 그래서 당연하죠. 그거는 생각날 수밖에 없는 맛이라고 제가 계속 해주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승민이 요리 잘한다고? 승민이 형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잘할 것 같아요. 김치는 묵은지로 하죠. 사실 묵은지 김치찜은 사실 묵은지가 다 해요. 묵은지 맛으로 이제 맛을 이제 좌우하는 거니까. 김치만 맛있으면 뭐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서. 승민 오빠 요리 잘해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딱 그 요리를 했을 때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승민이 형도 요리하면 잘할 것 같고, 장준이 형은 솔직히 그 뭐냐, 입맛이 뚜렷해서 그 요리들이 되게 잘할 것 같고. 파스타에 불 붙인 건 주창군이잖아요. 아, 그쵸. 옛날에 그 몇 년 전이야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나? 뭐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3, 4년 동안 아직도 파스타에 불을 붙이는 거면 그건 요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안아줄 때였던 것 같아. 시간 참 빠르죠. 초밥 시켰다.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네. 주찬아, 조깅 대 자전거 타기. 나는 사실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한데 조깅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 주찬아, 나 졸려. 근데 너 라이브 보고 싶어. 어떡해? 보면서 잠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일 자주 하는 건 헬스. 제일 자주 한다기보다 그냥 힘들어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죠. 사실 제가 요즘 무릎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무릎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하체만 해도 힘드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할 겸. 무릎이 왜 안 좋냐고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안 해가지고 아픈 것 같아요. 뭐 다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어떻게 됐냐고. 옛날에 이제 큰 수술을 했었는데 그거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서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비 오는 날에 무릎 시리죠. 엊그제였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날씨를 봤는데 내일 그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차하는 사람들한테 세차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요? 짱구죠. 저는 짱구 원툴이라. 드럼 가야 되는데 귀찮아. 어떡해. 저희 친누나도 요즘 드럼을 배우던데 드럼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 하던데. 요즘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행복하죠. 최근에 유퀴즈에 이제 행복을 심리를 공부하시는 박사님이 나오셔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나?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감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싶었죠. 주찬이도 잘 칠 것 같은데. 저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한번 배운 적 있어요. 4학년 때인가? 드럼. 드럼 치는 건 재밌는데 가는 게 귀찮다고? 뭐든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게 귀찮죠. 저도 그냥 귀찮은데 일단 움직이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는 거니까. 보여달라고요? 드럼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다 까먹었죠, 사실. 나중에 연습을 하게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준이 형이 런닝을 뛰는데 체력이 미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전 요즘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최근에 뭐 체력을 이제 써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뛰댕기고 운동할 일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나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 했는데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때부터 또 다시 체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장준이 형은 막 21km씩 뛰고 막. 멋있어. 대단해. 주찬이 최대 몇 킬로 뛰었냐고요? 옛날에는 런닝 한창 뛸 때는 한 10km씩 뛰었는데 한 3km 이렇게 왕복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장준이 피지컬백에서 뛰는 거 하긴 그거에서도 높은 순위를 얻었으니까. 근데 몸도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지도 않은, 뭐라 그래, 맨날 이렇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체력은 그렇게 좋아? 아픈 사람이랑 좀 그런가? 맨날 골골대면서 그렇게 체력은 되게 좋아. 기본적으로 심폐지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높은 것 같아. 기초대사량 높이고 싶은데 힘들어. 그거는 근육이 있어야 돼요. 기초대사량은 근육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죠. 근력이 있어야. 장준이 다음으로 주찬이가 잘 뛴? 아니, 그건 아닐걸요? 승민이 형도 헬스장에서 런닝 뛰는 거 보면은 잘 뛸 것 같고, 성인이 형도 되게 잘 뛰고. 근데 어제 36시간 일어나고 잠을 못 잤다고? 요즘 바빠가지고 장준이 형이.
근데 성인이 형은 단거리를 잘하지 장거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수할 때도 단거리 잠 못 자는 거 안쓰러워. 근데 요즘 장준이 형이랑도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좀 일하는 게 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죠 형. 사실 바쁠 땐 쉬고 싶고 쉬고 싶을 땐 바쁘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은 어쩔 수 없는데, 자전거는 얼마나 타냐고요? 자전거는 근데 제가 자전거 타는 거는 조금 자신 있어요. 평균 속도가 35km, 30km에 35km에서 계속 달렸는데, 아닌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한 30km쯤이었을 거예요. 30km로 계속 달리면서 이제 성산대교 기준에서 항상 동호대교나 동작대교 넘어가서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잠수교 반포대교는 무조건 지나가는 기준으로 조금 컨디션 좋으면 조금 더 넘어가고 잠실까지 가고 팔당댐도 갔다 와보고. 자전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어떤 한 친구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로드바이크라는 거를 또 이제 오빠 저도 초등학교 때 무릎 수술했었는데 지금도 체육할 때 가끔씩 아프더라고요. 참고 하는 게 나을까요? 참고 하는 건 전 괜찮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그만큼 그 다른 근력을 재활하고 또 이제 뭐 사실 운동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사실 인데 뭐 움직여야 되니까 재활하고 꾸준히 다른 근육으로 잡고 이렇게 재활하는 게, 사실 운동선수들도 보면 꼭 항상 다치잖아요. 어떻게든 다치는데 해야 되니까 이제 재활을 하고 하는 것처럼. 라이브가 끊겨요? 지금은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장준 오빠가 우리가 아플 때 허락을 받으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아픈 것 같아. 골찰 럽식. 허락 받고 아프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장준이 형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진짜. 또 그러면서 오빠 마음 찢어진다 이랬겠지.
이렇게 끊기지? 돋는 거 보니까 맞네. 장준이 형이 그런 말 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왜? 장준이 형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아, 그 형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그 형이 해서 어울리는 말 아닌가? 예쁘다 이거. 예뻐서 보여주려고 잠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피부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말이죠. 완벽하게 괜찮아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안 지나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사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버려 가지고 파가닌이 끝나고 나서 한 한 두 달? 몇 주 동안 좀 저도 저를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규칙적인 생활 미라클 모닝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패턴을 좀 돌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비단 보이지 않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뭐 제 뭐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일들에 이제 힘든 것들이 한 번에 와버려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지금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너무 괜찮아져서 또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힘든 것들이 너무 몰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엄청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괜찮아지고 있죠. 아니 괜찮아졌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 앞에 있는 당장 앞에 있는 물컵조차도 저한테 좀 버거웠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 다가와서 굉장한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사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빨리 해결을 하고 뭐 얼굴을 비추든 뭐 말이라도 하든 해야겠다 싶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냥 뭐 지금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항상 뭐 무슨 일이 있든 걱정을 먼저 해주시니까 걱정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근데 너무 제가 걱정을 하게 한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만 들 뿐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뭐 평상시와 다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실 것 같아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시고 신경 쓰고 이럴 부분에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뭐 크지도 않았고 그냥 뭔가 여러 가지로 그냥 그런 시기가 와서.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제가 진짜 엄청난, 이런 얘기를 또 그냥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건데, 뭐 지금보다 더더욱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 때가 될 때 어떤 뭐 토크쇼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에피소드를 풀어도 되겠다. 제 인생의 변환점이다 라면서, 전환점이다 라면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정말 뭔가 엄청난 것들이 순식간에 많이 지나가 버려서, 짧은 시간에. (7주년) 데뷔해서 골차 노래 중에 브리드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막 장준이 형이랑 이제 막 있었어요. 영택이 형이랑도 있었고 했는데 장준이 형이 브리드를 너무 좋아하고 올리고 싶어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올렸는데 그럼 나도 브리드 해야겠다. 브리드가 아무래도 우리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밝고 희망찬 노래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근데 참 이게 약간 제가 힘든 시기가 참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겹쳐버려가지고, 힘든 일들이 이러면 더 오해가 쌓일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뭐 일들이 많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뭐 문제가 될 일은 없었고요. 다 괜찮아졌으니까. 사실 뭐 걱정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괜찮아졌다, 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찬이가 신발을 왼쪽을 먼저 신나요? 오른쪽을 먼저 신나요? 몰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신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거 하게 되면 루틴이 좀 있어요. 오른발부터 신어. 그리고 신발끈을 꽉 조여 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을 때는 내가 정말 잘했을 때, 뭐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이고 내가 너무 만족했을 때에 입었던 옷이나 속옷을 그대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을 때는. 약간 그 루틴 같은 거는 좀 징크스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한데. 그럼 이니어는 무대할 때 어디에 차냐고요? 전 왼쪽 귀만 차요. 아, 오른쪽 귀만 차나? 잠깐만. 왼쪽 귀만. 그 제가 옛날에 잠깐 들었던 것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데, 노래 모니터 하게 되는 쪽에 그 어느 쪽이 더 그 뭐냐 잘 들리냐 했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 귀가 더 잘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왼쪽 귀가 더 모니터가 잘 된다라는 그거에 박혀가지고 계속 왼쪽으로만 모니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운해의 작용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한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왼쪽 귀만 차게 되고, 네. 근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한쪽은 반주, 한쪽은 보컬이 아니었구나. 뭐 그거는 이제 그 인이어 그걸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뭐 한쪽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전체적으로 뭐 거기서 악기 소리를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만 넣게 할 수도 있고 있긴 있었다.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왼쪽만 써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약간 저도 음악을 크게 듣는 편이라 크게 들으면 안 좋은데, 목이 괜찮냐고요? 목이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걸 걱정할 나이냐고.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잘 쓸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소모되는, 우리 몸은 어차피 다 소모되니까. 헤드폰으로도 크게 듣냐고요? 예, 엄청 크게 들어요. 녹음을 할 때 뭐 헤드폰을 끼잖아요. 그럼 저는 볼륨을 거의 맥스로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모니터 조금 더 키워달라고 하는데 다음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끼면은 막 귀가 아프다고 막 그럴 정도로. 크게 들어야 신나는데, 근데 저도 크게 듣는 이유가 그게 모니터가 더 잘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이어에서 노래 시작 전 뭐가 들려? 카운팅 같은 거 있나? 뭐 약간 콘서트 같은 거나 뭐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은 예비 박자를 심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들려. 그냥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모니터가 되는 그 사운드들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사실 이 음악 소리의 진동이 어느 벽을 타고 들어와서 저희 귀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공간이 넓다 보면 좀 많이 딜레이가 되거나 울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제 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하게끔 이제 인이어를 끼게 되는 거죠. 그 약간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스피커들 소리보다 바로 이제 모니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인이어의 이제 소리를 제 바로 귀에다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가끔 인이어 빼고 부를 때 피치가 더 정확해져서 빼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막 인이어 빼는 거, 가수분들 인이어 빼시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저 멋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약간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인이어로 듣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할 때가 더 뭔가 잘 불러지게 되는 느낌도 있고, 왜냐면 더 잘 울리니까. 내 목소리가 다이렉트로 들리면 모니터가 정확히 되는데 너무 정확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어서
좀 이제 느낌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편할 때도 빼는 것도 있고. 멋있으려고 빼는 것도 있다고 예전에 말했었잖아. 근데 그거는 약간 뭣도 모를 때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냥 뭐 고음을 지를 때나 그냥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선배님들의 영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슥 빼는 거. 그래서 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이어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차야 될 순간들이 있으니까 인이어 맞출 때 입 벌리고 본 던요. 입에다가 뭐를 물어요. 그리고 침을 뭐 안 삼키고. 파가니니에서 인이어 빼는 건 내가 인이어 언제 뺐지? 난 인이어를 파가니니 때는 인이어가 안 보였으면 그거를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서 거의 안 끼고 나오거나 연주할 때만 끼거나 그랬었는데, 니스들 응원 소리 들으려고 빼는 것도 그건 근데 진짜 맞아요. 더 잘 들리기 위해서. 왜냐면 끼고 있으면 먹먹하게 들리거든. 아무래도 막고 있는 거니까. 마이크를 아무리 소리가 타고 들어와도 육성을 직접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저녁 안 먹냐?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6시에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인이어에는 멤버 목소리도 들려? 다 들려요. 악기도 다 들리고 멤버 목소리도 다 들리고 내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드럼을 올려달라고 해서 비트를 박자를 좀 더 맞추려고 올리거나, 아니면 피아노 소리를 올려서 반주를 좀 더 들어서 맞추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내 목소리 키우고, 멤버들 목소리가 너무 크면 멤버들 목소리 줄이고. 왜냐면 내 멤버랑 같이 부를 노래가 있을 때 내 목소리 모니터가 안 되니까. 마이크도 사람마다 세팅이 다르다. 약간 그 소리 EQ를 켜보면 막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하이, 미드, 뭐 로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리의 그 약간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부르기 위해 뭐 모니터를 들었을 때 좀 더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 뭐 제가 이렇게 직접 뭐 말을 하고 노래하는 것보다 마이크가 타고 들어가면 소리가 질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죠. 뭐 리버브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이크 쓰면 좀 다르게 들리려나?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부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차이가 크게 들어오는지는 아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좀 마이크를 쓸 때도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랑 뭐 아니면 축가를 불러 가서 쓰는 마이크랑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뭐 버스킹 할 때 쓰는 마이크나 뭐 공연장에서 그런 마이크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그런 거 다 다른 것들을 이제 맞추는 거죠. 갑자기 신났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군데에서 노래 불러보고 어떤 것들이 뭐 조절이 됐을 때 내 목소리가 어떤지를. 데뷔할 때 참고한다고? 오케이, 참고해주세요. 이제 또 저녁 되니까 날씨가 또 선선해지네요. 그래도 좀 한적한 곳을 잘 찾아서 다행이다. 음향 업무 볼 때 꿀팁 있냐고요? 음향 업무? 음향 업무 볼 때 꿀팁이 뭘까?
그 가수한테 잘 맞춰주는 거? 팔이 좀 아프긴 해요.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나쁜 립밤. 아, 요즘에 입술이 엄청 트더라고요. 이쯤 연차 되면 무대에 올라갈 때 안 떨리나요? 그게 어떤 무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면 떨리고, 뭐 익숙하면 안 떨리고, 솔직히 안 떨린 적은 없는데 그 떨림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옛날에는 좀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지, 긴장의 떨림이었다면, 뭐 요즘 들어서는 설레는 거죠. 그래서 떨림이 좀 있는 것 같고. 니스들이 보내준 마이크 받았냐고. 곧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덕분에 더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또, 안 그래도 뭐 포켓돌스로 연락을 주셨는데 그걸로 이제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씁사! 우리도 이제 커스텀 마이크가 있다니. 요즘 안전 안내 문자가 엄청 오네요. 이렇게 하면 또 댓글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해줬다는 게 뿌듯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거 헤드마이크 쓰는 날, 그 어떤 무대를 하더라도 나 무조건 그 마이크 들고 무대할 거야. 근데 지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자세가 좀 뭐라 그래, 예의 바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팔이 이렇게 하려면 팔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봐봐,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래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죠. 저는 이유 없는 행동은 안 합니다. 가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풋비트. 나 진짜 아이가 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더쇼 워너비 할 때였던 것 같아. 나침반 무대 하고 나서 했나?
그때 이 MBTI 검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때는 뭐 방송이고 내가 이제 막 활발해야 되고 그럴 때니까 검사를 했는데 ENFP가 나왔는데, 나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E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나는 E와 I의 차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 굉장히 내성적이고 점잖고 그랬던 아이였어가지고 그 내면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N과 F 그리고 P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NFP. 유난히 내성적인 홍주찬. 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옛날에 학교도 다닐 때 뭐 장기자랑 같은 거를 한번 했었는데, 애기 때 그때 막 SG 워너비 선배님들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막 장기자랑 학예회 이런 거 너무 하기 싫어했고. 만약에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장기자랑을 좋아했으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기자랑을 나갔겠죠. 노래를 뽐낼 수 있는 어디든 나갔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은 어떻게 했지? 사실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디션에서 콜미베이비 대체 어떻게 춘 거야? 하라니까 했는데 3초 보고 끊으시니까 그때도 많이 민망했죠. 제 연습생 오디션을 보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을 내가 말을 안 해줬었나? 어떻게 무대에 설 생각을 했대? 그러게, 어떻게 그런 것들은 내가 안 해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이제 저희 학교, 저 리라아트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밴드 공연을 하러 간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회사 주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신인개발팀 분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함을 받고, 근데 제가 그때도 막 울림을 갈 때도 버스 타고 왔는데, 가는 길에 무슨 노래를 해야 되냐. 사실 그 오디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디션을 보는 거잖아요. 오디션을 보는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의 말도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뭐 되든 안 되든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그래서 만약에 말야를 이제 버스에서 정하고, 가는 길에 가사가 반복이니까 외우고 가서 노래 불렀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번에 춤을 준비해오라 그래가지고 축제 때 잠깐 췄던 그 콜미베이비가 생각나서 했는데,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날 당일에 대표님 미팅까지 하고 뭐 연습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저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춤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못 췄고, 그냥 노래를 좋아했던 한 어린 소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엄마랑 아빠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생이었던 형들이 다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그때 당시에 모자 쓰고 트레이닝복만 입었는데도 이게 연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69kg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말랐었는데, 말랐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막 살집이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그 명동에 있는 갤로꾸라는 우동집 가서 새고빼기 먹고 막 그랬던 때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을 거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69kg였는데 막 누가 빼라고 막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형들을 보고 충격을 너무 먹고, 와, 이거는 빼야겠다, 이거는 내가 진짜 완전 깡마르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완전 다른 이 뭐라 그래, 어울리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달인가 조금 걸려서 13kg를 뺐어요. 그때 성장기잖아.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빼서 키가 덜 크지 않았나. 전 더 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한 달 조금 안 되게 해서 13kg를 빼고, 근데 이제 거기 뭐 신인개발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얜 도끼가 있구나, 뭐 대표님도 그렇고 싶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춤을 아예 못 추니까 기본기를 하는데, 울림 기본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선뻗기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춤도 진짜 못 추던 사람이 계속 막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데뷔 준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하고, 춤도 막 못 추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반이었는데 그때도 막 맨날 남아서 연습하고 새벽에 연습하고, 뭐 사실 보컬룸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 농땡이 피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할 건 하는 때였던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갑자기 데뷔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이 뭔가,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사회를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춤추고 막 형들이랑 막 이렇게 노래하고 같이 막 운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막 그만두고 싶을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포기하면 내가 인생에서 언제 이만큼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티면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냥 연습생을 하다 보니 이 직업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또 제가 또 이제 원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데뷔라는 걸 해보게 되고 팬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 이게 내 천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운동신경이 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운동신경과 춤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춤을 못 추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했지만,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 제가 메인 보컬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내가 가운데서 춤을 못 춰버리면 전체가 죽어버리니까 진짜 미친듯이 춤췄어요. 막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쓸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는 막 안무 맞출 때 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춤선 좋은데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대열이 형도 뭐라 그랬고 연습생 때니까, 못 췄던 때니까, 연습을 하던 때니까. 옛날 춤 영상 보면 저도 오글거려요. 왜냐면 저는 요령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힘으로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춤을 춰오면서 가장 이제 너무 만족스러웠던 무대가 딱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퓨처인 페스트 할 때 도망가지마를 저희가 이틀 만에 준비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도망가지마랑 느껴져를 해야 되는데 배운 지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제 무대로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영상을 돌려봐요. 막 제가 앞에 인트로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힘주면서 춤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만 보지만 그래서 저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땐 되게 열심히 잘 췄더라고요. 그리고 긴장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곡이다 보니까 더 힘을 줘서 하다 보니 그게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안무 이제 본블랙 형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줬을 때는 이제 뭐 워너비 때도 그랬고 원 할 때 주찬이처럼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근데 요즘에 저번에도 그랬듯이 춤을 이제 하도 안 추다 보니까 춤추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사라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춤추는 게 너무 어색해서 어떤 할 때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연습생 때 인생 최대 고비였냐고요? 아니요, 연습생 때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제가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인생 최대의 고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였고 했어야 되니까 했던 거였어가지고 뭐 그렇게 막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면 모르겠지만. 연습생 때 연습이 힘들어서 파가니니 연습이 더 힘들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파가니니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일 많음.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좋았던 기억들밖에 이제 떠오르지 않고 뭔 말이야. 아무튼 엄청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쓰러질 것 같아도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걸 지나온 거니까 그것도 추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데 그 현재가 제일 힘들 뿐인 거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인간의 삶과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뭐 비온 뒤 땅이 굳는다, 뭐 비온 뒤 맑음, 뭐 아니면은 바람에 흔들린 나무가 제일 오래 버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람에 흔들린 나무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도 있고, 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인간으로 대입해서 보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다 똑같지? 인간도 자연의 한 뭔가 그런 부분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똑같은 이 지구의 이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밖에 없나? 참 이 인간의 뇌라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냥 뭔가 이 자연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똑같이 행동하고 양분을 얻고 뭐 햇살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뭐 힘들어하고 옷이 젖어도 말리는 것처럼, 그게 너무 신기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그런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와,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서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삶이라는 게.
너무 그렇지 않나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힘든 때를 지나고 나고 뭐 아직 뭐 좋아졌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지나오는 시기들을 생각해보면 언젠간 또 좋은 일이 온다. 뭐 힘든 건 몰아서 오지만 그만큼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어르신들, 옛날 어른들부터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냥 힘들어할 수는 하고 있을, 마냥 힘들어하지만은 마냥 힘들어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지만 그 힘들 때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많이 울고 괴로워해야 떨쳐낼 수 있는 거구나. 약간 깊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빨래를 짤 때도, 물을 짤 때도 빨래가 진짜 부서지듯이 짜야 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아직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확실히 쪄줘야 나도 확실히 건조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눈물이 흐르고 울어보고 막 미쳐보고 이래봐야 나중에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조금씩 숨겨오면서 아직 마음에 갖고 있다면 다 털어내지 못하고 그 순간들이 어느새 계속 이렇게 일렁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웃긴 건 정말 힘들었는데 미친듯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눈물은 나왔어도 아직 계속 그거를 막 이렇게 속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에도. 근데 이런 걸 또 깨닫고 뭐 그냥 제 감정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면 또 푸르른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코크 아찌 스즈시 덥지도 않고 사무쿠 나이지만 아찌도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너무 힘들 때 왕슬픈 공연 보러 가서 오열하고 나와. 그럼 뭔가 후련해지더라. 그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우는 걸 속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정말 슬픈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도 그 울음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좋죠. 그런 것도 방법이죠. 하나의.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해져.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울고 싶어도 못 울 때가 많아요. 유찬이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냐고요? 저는 옛날에는 맛있는 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그 행동에 스트레스 많이 풀었는데 요즘에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제 그 업보를 이제 청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덜 하지만 요즘에 그냥 뭐 이렇게 산책 나오거나 운동하거나 뭐 좋은 사람들 만나거나 그게 제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해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가족한테도 듣고 뭐 멤버들한테도 듣고
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듣는데, 너 주변에 있는 친구가 너한테 정말 큰 자산이고 너한테 정말 큰 복덩이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절대 아끼지 않아요. 우리 서로, 저랑 친구랑, 저는 정말 완전 아기 때부터 믿어왔던 말이 뭐였냐면, 내 인생에 정말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딱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뭐 장준이 형도 그렇고, 그때 다 같이 뭐 제 친구랑 장준이 형 친구랑 놀러 갔을 때도 제 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너가 정말 주찬이를 뭐 좋아해 주는 만큼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제 가장 큰 행복이고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믿어주는 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그 성공하는 인생보다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라고 이런 크나큰 복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타고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만났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괜찮다고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는 니스들 덕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 하나 생각났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책도 써보고 싶고, 드라마의 대본도 써보고 싶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심리 쪽으로도 공부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귀엽다.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총총총총 걷네. 총총총총총. 얼마나 한 거야?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 어쨌든 변호사 업으로 하는 건데. 한 시간 20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라고 하면 갈각 잡는다고 또 하겠지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은
아무튼 또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노래나 한 소절 할까 여기서?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뭔가 가기엔 아쉬우니까. 그냥 살살 그냥 작게 약간 이 정도 볼륨으로.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비춰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람. 이 정도 볼륨은 괜찮지 않을까? 운이 좋았지. 가사가 뭐였더라? 나는 운이 좋았지. 우와, 내가 운이 좋았지 하자마자 가로등이 딱 켜졌는데 너무 예뻤어. 진짜 운이 좋았다. 대박이다. 와,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날 뻔했어. 아무튼 뭐지?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향한 날도 이제는 가사를 까먹었다. 아주 자잘한 후회 나여운도 내겐 남겨주지 않았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사가 뭐였더라? 나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반짝이는 은하수를 건널까요? 게으른 저 가로등도 졸고 있는 밤에 이 밤에 말이죠.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볼륨 괜찮냐고? 나는 완전 나이스. 이 목소리보다 작을걸? 숲?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은혜라 않으려나. 트랙 9.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일은
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웃었네 울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뒤에 사람 와요. 어때? 영상통화 이쪽 어땠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날 다그쳐 흘러가. 매일 독하게 고독하게 만들어 날 다그쳐 살아가. Love is all? 세상에게서 도망쳐로 넌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나쁜 결말일까 길 잃은 우리 둘.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해 내게 입맞춰 lover. Love is all, love is al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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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어지러워. When we were young. When we were young. 이거 아닌데? Let me fall, let me fall, let me fall to give you in this light in case. Seeing the rest light. Tell me my. 뭐지? We exactly like we want before we will lie. Let me back. Getting old. 가사 까먹었다. 데이식스 노래. 나 그 노래 좋아하는데.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중에.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진 않았을 거야. 후회하고 있는 건 이젠 나의 몫이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f so, then let's go. 희재. 희재. 그댄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두 사람.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기. (30분이다) 이제 가야겠다. 사계?
사계절이 와 그리고 널 떠나 나는 물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이제 가야겠다. 아 목이 많이 물렸어. 와우. 다음번에는 또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